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5월 31일, 5월 마지막 날이네요. 예, 특징 테마와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. 먼저 지수 움직임 알아볼 텐데요.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많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. 코스닥은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로 올린 시장으로 좀 나왔는데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좀 하락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,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시장입니다.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1조 원 넘게 들어왔다는 게 좀 고무적인 역할이고, 간만에 좀 대형주들이 올라왔던 시장으로 좀 보여지네요.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먼저 말씀 좀 드리면은 21선 자리 돌파하고 나서 뭐 딱히 조정은 받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요 900포인트 자리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. 893.36에서 마감을 했고요. 수요일 날은 휴장이었고 목요일 날 이제 시장이 900포인트 자리를 도전하러 올라올 텐데, 요 자리 구간에서 과연 좀 뚫고 올라갈지, 요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은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야지 돌파가 가능합니다. 제일 좋은 건 요 900짜리 라인을 갭으로 뚫고 나서 장대 양봉으로 뚫고 가는 게 제일 깔끔한 시나리오인데, 그렇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것까지 예측이 어렵고, 일단 요 저항대 라인에서 돌파가 좀 나왔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, 거래대금이 많이 동반되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지 쉽게 잘 안 밀린다. 요걸 뚫고 나서도 다시 한번 지지를 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. 만약에 거래량이 별로 없거나 요 900짜리 부근에서 도지형 모양으로 마감을 한다면 다시 한번 21선 자리의 지지를 확인하러 지수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주까지, 우리나라는 목요일 금요일 열리고 나서 월요일날 다시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눈치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이후로 시장이 이 900 자리를 최소한 요 21선 자리 위에서 유지가 되는지, 그거를 일단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오늘 주식 쪽에서는 별다른 강한 테마를 좀 보진 못했어요.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KH건설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저는 계속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었어요. 호가창 매물도 좀 변동성이 크고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. 그래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렇게 급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, 거래량이 없을 때는 아예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썩 좋아하는 종목이 아닙니다. 그래서 좀 배제를 했었고, 일단 데모는 저는 좀 좋게 봤어요. 데모는 추세도 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왔고, 저 정고점 돌파하는 자리를 노려보긴 했는데, 관건은 이제 이렇게 슈팅이 좀 급하게 나오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매매할 자리는 없었습니다. 아침에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죠. 그리고 나서 지지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지를 못하고 계속 줄줄줄줄 밀리죠. 이럴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떴을 때는 만약에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갭이 뜬 자리를 지지하는지 보고 들어가셔도 되긴 하는데, 뭐 이건 거의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영역이라서 일반 직장인 분들한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갭 뜨고 나서 VI 걸리고 나서 갭 뜨고 나서 요 자리가 지지된다면은 그냥 매수 따라가서 먹고 나오는 건데, 말은 좀 쉽지만 이제 실제로 매매해 보시면 그게 쉽지는 않아요. 어쨌든 데모가 2등주로서 좀 올라왔고, 현대 에버다임, 해인까지 다 올라왔습니다. 지금 KH건설을 제외하고 요 데모와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해인까지는 아직 뭐 살아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, 재료도 아직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일단 정고점은 뚫고 가야지만 추세를 더 볼 수 있고, 만약에 정고점 자리를 못 넣고 밀려버린다면은 요거는 조금 테마가 좀 끝날 수도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이 정고점 자리를 못 넣고 밀려서 직전 지지 자리를 깨고 이탈한다면은 이거는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아니면 한참 저점에서 또 지지 61선 자리 부근 올라오죠. 이런 자리에서 지지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면은 매매 타임은 좀 잡기가 힘들어요.
전쟁이 아마 길게 유지가 좀 된다면은, 예, 말씀드리는 것처럼 점점 시세가 좀 밀렸다가 60일선 자리 안 깨고 지지하고 반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일단 요거는, 예, 계속 좀 추적을 해서 볼만한 테마라고 좀 보이시니까, 일단 오늘 뭐 매매 못하신 분들이라도, 예, 요거 관종에는 항상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해인, 에버다임, 데모, 예, 저는 이렇게 요 세 종목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이슈가 오늘 좀 다시 나오면서 일진홀딩스가 급등이 좀 나왔는데, 저는 장중에 올라갈 땐 상한가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. 강한 시세가 좀 나와서 상한가를 가나 했는데 상한가를 결국 못 받고, 예, 이렇게 좀 밀리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일진홀딩스는, 예, 일진 머티리얼즈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는 없는데 일진 관련주, 일진 계열 회사 중에서는 시총이 좀 작은 편이라서 그나마 좀, 예, 시세가 나온 것 같고, 일진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진 계열사이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왔고요. 정작 이제 뭐 매각이 되는 일진 머티리얼즈는 뭐 그렇게 크게 상승 못했는데 아무래도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4조가 넘는 시총이다 보니까 쉽게 강한 슈팅은 나오기가 좀 어려웠다. 예,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일진홀딩스 계속 뭐 상승 시세가 나와주고 있고 고점 좀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며칠 조정을 좀 받더라도, 예, 기사 한 번 더 나오면은, 예,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또 노려보실 수 있는데, 이미 좀 시장에서는 노출이 많이 된 재료라서 밑에서 이미 6,000원이나 뭐 요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 아니라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장중에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관심 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다시 한번 좀 눌린다면은 저는 한 6,500원이나 6,000원짜리 부근, 요 정도까지 눌리면 모를까, 예, 요 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, 스윙 관점으로는 보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원인불명 급성 감염, 예, 오늘도 좀 시세가 나왔는데 오후장에 시세가 나왔어요. 아침에는 움직임이 없다가 오후장부터 이렇게 좀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, 저는 어제부터 좀 보고는 있었는데 오늘 바로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나와서 횡보를 좀 하다가, 예, 뭐 목요일 날이라든지 뭐 금요일 날이든 금요일쯤 한번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, 예상 외로 바로 그냥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관망을 좀 했는데, 지금 매트릭스, 차백신 연구소, 신풍제약까지, 오늘 신풍제약이 좀 장 막판에 끌어올렸는데 뉴스가 안 나와서 저도 찾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무슨 이유로 갈까 나중에, 예, 종가 부근에서 찾아봤는데, 역시나 급성 감염 관련주로 엮이면서, 예,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. 근데 좀 뒤이어서 상승 이후에 좀 밀리지 않고 뭐 3만원 정도 위에서 마감을 했으면은 한번 종가 베팅이라도 들어가 보려고 했었는데 3만원도 지지 안 되고 거래량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지 않아서, 예, 이건 좀 보내줬습니다. 대장주도 아니었고 거래 대금도 일봉사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보내줬습니다. 차백신 연구소가 시간 내 상한가 들어가면서 강한 슈팅이 월요일날 목요일날 나올 것 같은데, 요거는, 예, 목요일날 아침에 오늘 모사지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오늘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풍력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CS 베어링, 예, CS 베어링이 상승이 좀 나왔었고, 유니슨 그리고 삼형 엠텍까지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. 테마주들이 오늘 강세를 그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는데, 어제는 태양광 쪽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면은 오늘은 풍력 쪽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죠. 근데 태양광과 풍력 두 개 비교했었을 때 풍력 쪽이 조금 더 매매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, 예, 오히려 풍력 쪽이 좀 매매는 어려운 것 같고,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, 예, 좀 평소 거래량 없다가 오늘 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저도 일단 하루 정도는 관망했거든요. 예, CS 베어링도 마찬가지고, CS 베어링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온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를 2만원짜리 정도 되겠네요. 요 자리를 돌파하게 돼서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지 그런 거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유니스는, 예, 하루 정도 더 기다려 보면서 밀리지 않고 계속 시세가 나와주면은 마찬가지로 CS 베어링과 같이 풍력적으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. 삼양 엠텍도 마찬가지로 풍력주로 엮이는데, 이 종목 윗꼬리도 좀 많이 달고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종목인데, 그냥 3등주 정도로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냥 3등주가 1, 2등주 대비해서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있어.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테마주들이 뭐 강한 상한가 종목도 별로 없었고, 또 개별 이슈로 상승이 좀 나온 상한가라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관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유 종목 그냥 들고 계시면서 수익 날 때 좀 챙겨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계속 똑같은 말을 자주 말씀 좀 드리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이런 시장에서 뭐 상한가를 먹겠다 아니면은 급등 시세를 먹겠다 해서 무리한 베팅 하면은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을 것 같거든요. 고점에서 좀 찍어 누르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좀 간다 싶어서 좀 늦게 잡으면은 바로 손실 구간 넘어가니까 이런 장에서는 그냥 최대한 매매를 좀 줄이시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수 900포인트 부근에서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포인트 부근에서 저항대 맞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이라든지 금요일 날이라든지 지수가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물량 비중 줄이시고 좀 대기하셨다가 저항이 좀 맞고 떨어진다면은 또 밑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, 900포인트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남은 물량만 들고 가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네요. 그거 지수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들도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꾸준히 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수고도 많으셨어요.